음, 오늘은 디데이 66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약집을 아침에 쭉 요약해서 읽을 거야. 화이팅! 할 수 있다! 1교시는 학계론 제7편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는 그냥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일단 부동산 이용 및 현상, 조방 한계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을 가져오는 이윤이 0인 토지 이용을 의미한다. 집약 한계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점을 나타내는 생산량을 말한다. 어머나? 목소리가 왜 이래? 너무 책을 많이 읽었나봐. 스프롤 현상은 도시 중심부보다는 주로 도시 외곽 지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도심에서의 집가구 현상은 도시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뭐야? 목소리 봐라. 도심에서의 집가구 현상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높은 집가로 주택 지불 능력이 저하되면 주거지는 외곽 지역에 형성될 수 있다. 부동산 개발 개념 및 민자 유치 개발 방식.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평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BTO 방식. BTO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항만이나 지하철 등. BTO 방식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BTL 학교, 기숙사, 도서관 같은 건데 BTL 방식에서는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리스하고 국채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 수익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한다. 엄마야, 목소리 봐. 대박. BTL 방식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기숙사, 도서관 등. BTL 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 도서관, 박물관 등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활용된다. 민간 사업주가 정부 등 공적 주체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BTO 방식은 도로, 항만, 지하철 등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에 활용된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 절차. 워포드에 따른 개발 사업의 과정 진행 단계로는 구상 계획 수립, 아이디어 단계고, 그 다음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다음에 부지 구입 및 확보,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마케팅 순으로 이루어진다.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란 개발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해 보는 것을 말한다. 개발의 단계 중 타당성 분석이란 개발 사업의 물리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 분석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개발업자의 위험. 일반적으로 선분양은 훗분양에 비해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감소시킨다.
개발 사업의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수자를 확보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보호 시설 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법적, 행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대출 이자의 하락, 이거는 비용 감소나 수익성을 개선시켜주고, 또 인허가 시 용적률 증가, 이거는 또 수익성을 개선시켜주니까, 그리고 분양 가격의 상승, 이것도 분양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을 개선시켜주는 거고, 건축 자재 등 공사비의 하락, 이거는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수익성을 개선시켜주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공사 기간의 연장, 그러면 비용, 위험이 상승하는 거고, 초기 분양률의 저조, 시장 위험의 증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의 상승, 그러면 또 짓는 사람들이 비용이 증가해서 위험이 상승하는 거고, 또 공공용지 등 기구 체납의 증가, 비용 증가 위험이 상승이 있는 거지, 그렇지? 부지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은 사업 주체가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 주체의 내부 결정 사항이므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된다. 즉 통제 가능한 위험이다. 부동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장 분석의 방법 중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감도, 가뭄도 분석은 투자 분석에 활용된다. 보충, 민감도 분석이란 위험 요소의 변동이 투자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투자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법이다. 주어진 부지에는 어떤 용도가 적합한지 적지론, 주어진 용도는 어떤 위치가 적합한지 입지론을 분석하는 것은 부지 분석으로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이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제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 임대 또는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중 시장 분석에 해당한다.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 위험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으로 부동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중 투자 분석에 활용된다. SWOT 분석, 기업의 내부,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 개발 사업의 미래의 흡수율을 구체적, 일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민감도 분석, 가뭄도 분석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또는 투자 분석 단계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구체적, 일시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르는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비용 위험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스스로 관리하기,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도 있다. 입지 개수 LQ, A 도시 제조업의 입지 개수는 1000분의 300 나누기 10,000분의 4,000은 0.75, 금융업의 입지 개수는 1000분의 500 나누기 10,000분의 5,000은 1.0, 부동산업의 입지 개수는 1000분의 200 나누기 10,000분의 1000은 2.0. B 도시 제조업의 입지 개수 3000분의 1200 나누기
만분의 4천은 1.0. 금융업의 입지 개수 3천분의 1,500 나누기 만분의 5천은 1.0. 부동산업의 입지 개수 3천분의 300 나누기 만분의 1,000은 1.0. 부동산업의 경우 A도시 2.0이 B도시 1.0보다 특화되어 있다. 제조업의 경우 A도시 0.75가 B도시 1.0보다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지 못하며, 금융업의 경우 A도시 1.0과 B도시 1.0의 입지 개수가 동일하다. 철강 산업의 경우 각 도시의 입지 개수는 다음과 같다. A도시 입지 개수는 700분의 3 나누기 2000분의 1000은 0.86. B도시의 입지 개수는 600분의 500 나누기 2000분의 1000은 1.67. C도시의 입지 개수는 700분의 200 나누기 2000분의 1000은 0.57. 따라서 입지 개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B, A, C이다. X산업에 대한 입지 개수만 구하면 되므로 수식의 분모가 전국의 X산업 비율은 약 0.536, 3,350 나누기 6,250으로 동일하다. A도시 곱하기 산업의 입지 개수 LQ는 1000분의 400 나누기 6250분의 3350은 0.536분의 0.4는 0.746. B도시 곱하기 산업의 입지 개수 LQ 2000분의 1200 나누기 6250분의 3350은 0.536분의 0.6은 1.119. C도시 X산업의 입지 개수 LQ는 1150분의 650 나누기 6250 나누기 3350은 0.536분의 0.565는 1.053. D도시 X산업의 입지 개수 LQ 2100분의 1100 나누기 6250분의 3350은 0.536분의 0.524는 0.978. 이 도시와 C도시의 X산업은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기반산업이다. 입지 개수를 구하여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구분한다. 입지 개수 LQ는 1보다 클 경우에 기반사업이고, 입지 개수 LQ가 1보다 작을 때는 비기반산업이다. A지역에서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가 A지역 Y산업의 입지 개수 LQ는 190분의 60 분의 90분의 30, 약 0.315분의 0.333은 1.057. A지역 Z산업 입지 개수 LQ는 190분의 50 분의 90분의 30은 약 0.263분의 약 0.333, 그러면 1.266. A지역에서는 Y산업과 Z산업의 입지 개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YZ산업 두 개가 기반 사업이다. 표시에 제시된 A지역 곱하기 산업의 입지 개수는 0.79, 비기반 산업입니다. B지역에서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사업의 개수 B지역 곱하기 산업의 입지 개수 LQ는 190분의 80 분의 100분의 50, 약 0.421 분의 약 0.5는 1.187. 이 지역 Y산업의 입지 개수 LQ 190분의 60은 100분의 3, 약 0.015 분의 약 0.3은 0.92. 입지 개수 LQ. B지역에서는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산업 한 개가 기반 산업이다. B지역에서는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산업 한 개가 기반 산업이다. 표에 제시된 B지역 Z산업의 입지 개수는 0.76, 비기반 산업이다.
입지 개수 LQ, 전국의 X산업의 고용 비율에 대한 지역의 X산업 고용 비율로 구할 수 있고, 고용 비율 대신 소득이나 생산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데, 입지 개수 LQ는 공식입니다. 입지 개수 LQ는 전국의 X산업 고용 비율분의 지역의 X산업 고용 비율. 다시 입지 개수 LQ는 전국의 X산업 고용 비율분의 지역의 X산업 고용 비율. 민간의 개발 방식 유형. 사업 시작 방식의 경우 개발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사업 시작에 대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 시작 방식은 사업 성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개발 지문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지 않는다. 사업 위탁 방식.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이거는 토지 신탁, 토지 개발 방식이라고도 하나 봐.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공급하는 방식.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 자금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조달하며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된다.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 사업의 전반을 위탁받아 개발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은 사업 위탁 방식이다. 기타 부동산 개발 방식, 신개발과 재개발의 유형. 환지 개발 방식은 주로 미개발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 이후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 용지를 제외한 담보료를 제공하여 개발 용지를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택지 개발 방법 중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 부동산 개발의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신개발은 개발되지 않은 농지나 상지 등을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환지 방식은 신개발 방식의 한 유형이다. 재개발 방식은 시행 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철거 재개발, 계량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 방식이 있다. 보전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의 진행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가장 소극적인 도시 개발 유형이다. 이와는 달리 수복 재개발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부분 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을 제거시키는 형태이다.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는 부동산의 자산 및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적극적 관리이며, 시설 관리는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단순하게 부응하는 소극적인 관리에 해당한다. 임차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위탁 관리는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한편 자기 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돈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못되면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직접 관리에 속하는 것은 직접 관리랑 똑같은 용어는 자가 관리, 자치 관리, 자연 관리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다. 시설 관리는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된 타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관리를 말한다. 한편 재산 관리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또는 부동산 관리를 의미한다. 관리 영역에 따른 부동산 관리의 분류. 자산 관리. 자산 관리의 내용은 자산 관리의 관리 내용은 매입, 매각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재투자 결정, 포트폴리오 관리,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관리. 부동산 관리, 이거는 뭐 똑같은 말로는 재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익 목표 수립, 임차인 모집 및 유지 관리, 임대료 수납 관리, 지출 계획 수립, 비용 통제, 자재 구매 및 임금 지급 등. 시설 관리, 설비의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위생 관리, 방범 방제 등 보안 관리 등으로 가장 소극적인 관리. 단독주택의 자가, 소유 비중 확대는 전문적인 위탁 관리의 필요성이라 볼 수 없다.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가의 사업용, 공업, 업무용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수록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탁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예방적 유지 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정기적 유지 활동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청소, 위생 관리, 방법, 방제 관리 등의 유지 활동을 의미한다. 기술적, 물리적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주로 내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다. 기율 임대차에 의한 월 임대료, 이것은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추가 임대료는 총 수입의 비율 1.2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 임대는 기본 임대료 300만 원인가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0.02, 그러면 320만 원이 나옵니다. 위탁 관리과 자가 관리를 혼합하였으므로 혼합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 등의 경제적, 법률적 관리는 자가 관리를 취하며 청소를 포함한 기술적 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혼합 관리의 형태이다.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버팀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이다.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는 신축 단계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대출 알선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제1항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활짝 웃고 웃으면 내도 즐거울 거야, 그치? 주택임대관리업자 얼마나 좋은 직업이야, 그치? 제1항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및 갱신 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2.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시장 세분화 전략은 고객 행동 변수와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찾는 전략이다. 목표,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은 자신의 경쟁 우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찾는 것이다. 차별화, 포지셔닝 전략은 동일 시장 내의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이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AIDA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와는 달리 공급자와 소비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부동산 마케팅의 STP 전략 중 시장 세분화란 일정한 기준, 예를 들어서 연령, 소득, 성별 등 고객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 이런 것들에 의해 주택 수요자, 바로 열고 소비자, 구매자, 고객,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STP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표적 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찾는 것을 말한다. 보충. 부동산 마케팅의 미시적, 거시적 환경. 부동산 마케팅의 미시적 환경. 다른 말로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미시적 환경에는 공중, 정부, 경쟁업자, 유통경로, 구성원 등이 있다. 거시적 환경은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지셔닝 전략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전략이다. 표적 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사피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로는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가격이다.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화, 차별화에 표상하는 약자이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STP 전략과 사피 믹스를 구사하는 전략이다. 이 중에서 마케팅 믹스 전략은 제품, 유통 경로, 가격, 판매 촉진의 혼합을 말한다.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시장 가격, 경쟁사를 추종하는 시장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신축 가격 전략이란다. 바이럴 마케팅은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는 개념이다. 인터넷 광고 기법으로 기업이 직접 홍보를 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메일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라는 점에서 기존의 광고와 다르며 정보 수용자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바이럴 마케팅. 분양 성공을 위해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STP 전략 중 차별화, 포지셔닝 전략에 해당한다. 선정된 표적 시장에 대하여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 독점적 지위를 지니도록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사의 상품을 특화,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피믹스 전략 중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한다. 아파트 차별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는 방안.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제품 제공은
사피 믹스 전략 중 제품 전략에 해당한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AIP의 원리는 주의, 관심, 욕구, 결정, 행동의 과정을 말한다. 보안 장비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 아파트 위주의 공급은 제품 전략으로 제품의 차별화를 말한다. 제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촉진 전략이다. 분양 대행사나 중개업소 등 중간상을 활용하는 것은 간접 유통 경로 전략이다. 시장 세분화는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눠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전략이다. 사피 믹스 전략 중 하나인 유통 경로 전략은 공인중개사나 분양 대행사 등 중간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되는 사피 믹스 전략은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판매 촉진으로 구성된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하며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다.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 제품 전략, 제품의 차별화에 해당하는 것. 제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은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한다. 분양가보다 높은 매정 가격 이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분양은 분양 침체기, 불황 국면에 적용할 전략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는 부동산 분양 시장이 호황 국면이거나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자는 가격 인상, 고가 전략이 더 유리할 것이다.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활동은 그 용도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학개론 끝. 네. 딱 7장 30분. 민법은 잠깐만. 이제 두 번째 2교시 이어서 민법 30분 맞추면 합니다. 권리 변동,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나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권리의 변동이 뭐가 있을까? 권리의 발생, 취득,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는데 원시 취득은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고 건물의 신축이나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이렇게 있어. 그리고 승계 취득은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랑 포괄 승계가 또 따로 나눠져. 특정 승계는 매매고 포괄적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렇게 있고 또 설정적 승계는 지상권, 저당권의 설정 그렇게 있고 또 권리의 변경을 보면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지. 내용의 변경 있고 또 작용의 변경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내용의 변경을 또 나누면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는데 질적 변경은 물건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이 되는 거. 또 대물 변제, 물상 대위 이런 거를 질적 변경이라고 양적 변경은 청구나 제한 물건의 설정을 얘기해. 작용의 변경이랑 저당권의 순위 승진,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을 이야기하고 또 권리의 소멸, 이거는 상실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혼동이 있고 상대적 소멸에는 이전적 승계와 동의 하고 그래서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이전적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매매는 이전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우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뭐 이런 것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할 수 있어. 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토지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효력 요건이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효력 요건이고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효력 요건이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효력 요건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도 효력 요건입니다.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 요건에 뭐가 있냐면 일반적 성립 요건에는 당사자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특별 성립 요건에는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에서 신고 등. 유효,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요건에 당사자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을 것. 특별 유효 요건은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공유, 지분 포기, 무권 대리 행위의 주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에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신분행위에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의 설정 행위는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 행위이다. 이러한 처분 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채권 행위와 구분된다. 법률 행위는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률 행위는 표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 행위에는 각종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 각종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로서 용서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실현의 가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행위의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달리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후발적 불능의 원인의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고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 부담이 문제된다. 강행법, 요즘 효력 규정은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하는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한 것은 강행 규정 위반 행위로서 무효이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아니고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도 무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로 지금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로 지금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단속 규정 위반에 하면 사법상의 기록은 위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수수로 지금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단속 규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순환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거는 단속 규정. 기업공인 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것도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금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중개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농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이러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낙찰 허가 결정 및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금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로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 행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감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대리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의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런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나타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진된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부당히 전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백성들에 의하여 의무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 부작도 거래 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또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측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이유는 이리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이 있으므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명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하여 무효이다. 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통정 허위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것은 무효라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 제746조가 적용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강행적 법규 위반이나 반사회 질서의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은 수인을 하여도 유효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제139조 조문 본문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가 실제로 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명의 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취득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운동뱅.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무효인 것은 이거지.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담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디냐?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지금 옆에서 운동하면서 읽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말투는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오는 말투로 하느라고 이렇게 딱딱하고 반말이 많을 거야. 이해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긍정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그 설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 행위가 범죄 행위를 특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극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대한 극부의 약정은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불법 원인 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미입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미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이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이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당해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중매매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이중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개인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개인 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비추어 당연하다. 채권자 취소권을 특정 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 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제2 매수인 병은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의 악의를 부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뢰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병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의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가지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중매매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이중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 경쟁의 원칙상 유효한 것이므로 먼저 등기를 갖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제2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제2의 매수인은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중 매매를 사회 질서에 관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 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 또는 대신 행위를 유인으로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 매매 계약에 따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 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위는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선량한 통속, 국가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지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는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 부도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니은 지문이고 불공정 행위는 증여와 같은 보상, 기부 행위나 경매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단독 행위나 합동 행위에는 적용이 되고 교환이나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에도 전형적으로 적용이 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제103조의 예시적 규정이므로 그 성질은 제3조와 같다. 따라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법률 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출단되는 효과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출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니 상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내심상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에게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가족법상의 행위, 신분행위,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표의자의 지위를 상대방이 아닌 경우이다.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에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1, 2, 3번 지문이 얘기하는 건데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해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고 Y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X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 보여지자. 이른바 오표시 무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차고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X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차고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Y토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